7월 말이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은 이미 잘 아는 이야기고 제 책이나 제 동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 문제인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88번인데 5세기 이전 일본 서기 기념 찾는 법 두 번째입니다. 22번째 동영상에 그때 한 번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5세기 이전이라고 한 이유는 5세기 중반까지만 일본서기 기년을 찾기가 어렵지 5세기 후반 이후는 일본서기에 설정해 놓은 기년과 실제 기년이 플러스 마이너스 2년 이내로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5세기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록 신공황후 49전조를 찾는 법입니다. 이것을 찾는 법을 우리가 보면서 뭘 공부하냐면 일본서기 읽는 법과 삼국사기 읽는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공 49년 및 신공 52년 해석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일본서기 신공 46년부터 52년 사이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요약을 하는 겁니다. 신공 49년 및 신공 52년 칠지도 해석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전라도 천년사의 일본석 인용을 두고 많은 비난이 쏟아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일본서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기사가 바로 신공 황후 49년입니다. 왜 그 문제가 되느냐 이외에도 전라도 천년사에서 일본서기를 인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전라도 천년사 지필지는 일본서기 인용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처럼 인용하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일본서기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후한서 통일전에도 나오고 삼국지 통일전에도 나오고 등등 다 나오는데 그것이 전체가 모두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의 일본서기를 인용했으면 누가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다음처럼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 말은 나도 잘 안다 이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일본서기에만 나오고 다른 사료에는 안 나오는 기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제게 물어봅니다. 제가 전라도 천년사의 일본서기 인용은 그 고대 선사 부분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떻느냐 하면 전라도 천년사 인용된 일본서기 기록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타 사료로 검증이 가능한 것들 뿐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만 나오고 다른 사료에 안 나오는 기록은 전라도 천년사에 없습니다. 없어요. 다 다른 사료로 2중, 3중, 4중으로 입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들만 있습니다. 일본서기 읽는 법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서기 읽는 법이 공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어떻게 확인하냐? 다음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일본서기 읽을 때 자체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자체 모순이 뭐 사람이 100년 이상 산다거나 죽은 사람이 또 나온다거나 이런 거에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한중 문헌 사료와 일치해야 됩니다.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한국의 여러 삼국사, 삼국유사 등 중국의 여러 문헌과 일치해야 돼요. 정확히. 연도는 물론이고 달까지 척척척 맞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고고학 사료 뭐 칠지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광개토왕 비운도 있고 무료왕릉지도도 있고 뭐 많겠죠. 모든 고고학적 사료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일치가 됐을 때 내가 일본서기를 읽을 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삼국사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데 삼국사 이런 공부해야 돼요. 이걸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4세기 이전 뒤는 볼 필요 없어요. 5세기 이후는 5세기 이후도 뭐 봐도 되는데
4세 이전 전기 기록의 90%가 단 하나도 안 틀립니다. 한 달도. 박격거대의 건국부터 예를 들면 신라봉기 뇌물이사금 4세기까지 연도를 쫙 체크하는 겁니다. 90%가 한 달도 안 틀려요. 한 달도.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만 배우면은 할 수 있어요. 자, 또 전라도 소녀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선사고대 3권 161쪽이에요. 네,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72년에 백제가 외에게 선물했던 칠지도는 나라연 텔리시 이소노 가미 신궁의 신부로 전해지고 있는데 372년에 백제가 외에 선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신공 52년이죠. 그 다음에 칠지도 명문의 판독과에서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지만 백제가 외왕을 제후로 취급해서 공손한 후왕으로 칭한 것. 왜 공손한 후왕으로 칭했다고 썼을까? 후세에 전해서 보여라. 왜 후세에 전해서 보여라 그랬죠? 아무튼 명령체 분자에서 외왕을 하급자 설정했던 백제 왕권의 국제관 구도가 가지고 확인된다. 더군다나 판독에 문제가 없는 백제 왕세자 기생과 전라도 소녀사는 백제 왕세자 이름이 기생인 줄 압니다. 외왕지는 외왕 이름이 지인 줄 알아요. 칠지도를 주고받았던 주체로 새겨져 있어. 백제 왕세자와 외왕은 대등한 위치로 백제 왕세자하고 외왕이 대등하다고 봅니다. 일본성이 신공기의 사료 비판을 해석하면 백제 근초고왕은 366년에 이전부터 교류하고 있던 근초고왕이 366년에 신공 46년 366년입니다. 가야의 중계를 통해 외국과 왕권 간의 통교를 시작하였다. 366년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전기 고분 시대예요. 전기 고분 시대에는 일본 열도에 국가가 없던 시기입니다. 국가가 없는데 누가 교류하죠? 참. 367년에 외국과 국교 성립을 기념하기 위해 국교 성립해요? 369년 신공 49년 이후 근구수왕이 귀수 이 되는 왕세자 기생 귀수입니까? 이름으로 칠지도를 제작하였으면 372년 어떻게 372년이 태화 4년입니까? 하만 2년이에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372년은 동진의 하만 2년입니다. 백제 사신 구절을 통해 야마도 외왕에게 선물했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에 국가가 있던 흔적이 있습니까? 정기 고분 시대에 국가가 있던 기록이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칠지도 해석 오류 자세한 건 제 책을 보십시오. 372년은 일본은 전기 고분 시대예요. 전기 고분 시대가 언제까지냐면 204천년에 비묘가 죽고 396년에 고구려군에서 장국이 토벌 이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국가가 없었어요. 일본 석이든 뭐든지 한국 사서든 중국 사서든 일본 사서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전기 고분 시대에 일본에 관한 어떻다는 거, 뭐 인명도 좋고 지명도 좋고 풍습도 뭐라도 그 단 하나만 찾으면은 어마어마한 업적이 됩니다. 전기 고분 시대에 비묘 죽고 뭐 인려가 몇 년 통치에다 없어졌다 마지막에요.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 아무튼 요거 기록을 찾으면은 동양사의 위대한 업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 왕세자 기생 뭡니까? 성음 고위외 왕지조 전시우세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자는 조선시대 이후에 위하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외왕지조는 위외왕지 조로 떼어 읽어 외왕지를 위하여 만들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에 위하여로 쓰였으니까 삼국시대에 그걸 갖다 연결해 가지고 외왕을 위하여 읽는다 이런 겁니다. 위외왕처럼 위자 다음에 직책이 나오죠. 직책이 나오면 뭡니까? 임명하는 거예요. 책봉합니다. 그래서 위자는 외교문서에 함부로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고위외왕과 전시위세는 연결된 문구로 보통은 위 앞에 임명 써요. 누구를 외왕으로 임명한다. 하지만은 임명은 실제로 없습니다. 만약에 특정인을 외왕으로 임명한다고 나와버리면은 전시후세가 되겠어요? 특정인을 외왕으로 임명한다면 그 칼은 특정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후대에 줘가지고 나도 외왕이지만 내 다음도 외왕, 그 다음도 외왕이 되려면은
이건 빼야 하는 거죠. 인명은. 그래서 전시 후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명 없이 위외왕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가 외왕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외왕은 특정인 이름이면 역시 그 사람만을 위한 물건이 되므로 외왕에는 가치가 없어요. 따라서 전시 후세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한문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도 배웠는데 고대 중국에서 지조란 뭘 뜻하냐면 상고하는 명을 받들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상관이에요? 백제왕세자예요. 그래서 지조란 백제왕세자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떼어야 됩니까? 위외왕 지조를 떼어 읽어야 돼요. 외왕으로 삼으니 외왕으로 책봉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 명을 받들어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전시 후세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조 없이 위외왕 전시 후세로 하면 전시 후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외왕 지조 외왕으로 삼으니 이 명을 받들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외왕으로 삼았다는 받들어서 전시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생이 무슨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생과 성음은 백제왕세자라고 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백제왕세자는 뭡니까? 즉위를 했는데 아직 공립이 안 됐어요. 공립이 되면 거기서 세자자를 떼고 세자 기간도 자신의 제위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립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만약에 공립이 안 되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칼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공립이 된다. 어떻게 공립이 되느냐? 두 가지로 된다. 첫째 출신, 기생, 출신이 특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공립이 됩니까? 후왕들 누구예요? 신지들, 우리가 엄지라고 읽어요. 엄지들이 추대하는 거예요. 나는 엄들의 왕이다. 이거 성엄. 모든 엄들이 나를 지지한다. 그런 백제왕세자예요. 그래서 너희들 공립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백제왕세자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백제왕세자가 아니고 이미 공립이 됐어요. 그럼 백제왕이면 기생이나 성음은 안 나오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 책을 보세요. 제 책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이 책입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제가 역사책을 계속 쓰고 역사 공부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사람사고 대조명 2입니다. 2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나오는 책은 사람사고 대조명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사고 대조명 3이에요. 그리고 책 뒤에 보면은 뭘 적어놨습니까? 5세기 이전 연표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정확히 일본 서기 무슨 왕 몇 년이 서기 몇 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출토물인 칠지도를 보아야만 글자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면 삼국사회나 일본 서기를 전혀 읽을 줄 모른다고 본다. 자 생각합니다. 칠지도를 안 보고도 칠지도에 나올 글자들을 대부분 어디 갔어요? 그 대부분 예측할 수 있어야 삼국사회나 일본서 읽을 수 있는다. 칠지도 안 보고도 후한서, 삼국지 보고, 삼국사기 보고, 일본서기 보면은 칠지도에 어떤 글자들이 나올지를 쫙 뽑아낼 수 있어요. 다.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저거 삼국사기 좀 읽는구나, 일본서기 좀 읽는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칠지도를 보아야 한다. 그건 아직 모르세요. 그건 아직 이제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일본 서기 신공 46년에서 52년까지 1년 기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한 거예요. 신공 46년에는 뭐라고 합니까? 백제가 외국에게 철정 등을 줄 테니까. 철정이 왜 그래요? 당시 3세기에는 철이 가장 중요한 교육품이었어요.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철정을 줄 테니까 너희들 군사 동원해라 이겁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어떻게 합니까? 신라에 가요. 신라에 가서 이제 신라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라가 우리한테 더 많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백제에게 더 많이 주면은 우리가 군사를 동원하겠다.
거래하는 겁니다. 예, 거래요. 그래야 48년은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의 신공 49년이 나옵니다. 군사를 동원해, 왜군이 군사를 동원해서 백제군의 합세예요. 합세하고 봄 3월에 탁순에서 신라군을 격파합니다. 탁순에서 3월에요. 여기 나오는 신라가 정말 한반도의 신라가 맞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가야 7국이 멸망해요. 가야 7국이 멸망하고 돌아오면서 전남 지역입니다. 고해진과 친미다를 정벌하고 4개의 읍이 항복해요. 4개의 읍이. 아니 3월 달에 이게 다 됩니까? 그건 이제 잘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것은 3월이 맞아요. 여기도 통설이 뭐냐면 369년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의 서기 9년 마한멸망은 565 이때 돌아오면서 전남 지역의 고해진과 친미다를 정벌하고 사업 항복한 것이 마한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도 선전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 50년에 백제 사실 파괴 외국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소식이 없으니까 또 가요. 상공 51년에 백제에 또 사실 파견해요. 마침내 신공 52년에 백제가 칠지도와 칠자경을 고려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왜 사신을 파견했는가 알 수 있어요. 50년과 51년에 백제 사신을 보내서 약속했으면 약속을 달라 이거죠. 뭡니까? 칠지도와 칠자경 등이에요. 이 통설은 뭐냐? 신공 52년 앞에도 보셨지만 전라편연사요. 이게 372년이고 동진의 하만 2년입니다. 태화 4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372년에 연호가 뭔가 동진의 하만 2년입니다. 전라도 선전사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공 49년도만 떼어가지고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기장좋기 전 신공황후의 왕득 이름이 기장좋기라는 겁니다. 기장좋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기장벌에서 기장벌 이두시표입니다. 기장벌 여자라는 뜻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부상 옆에 지금 기장이 있습니다. 기장벌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신공황후 나 이건 일본석이 쓸 때 좀 쉬우고 통설이 369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읽어보는데 황전별 노가별 장군을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구자동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겠다. 그때 누군가가 군사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400개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정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곧 목락은 자 사산옥에 이 두 사람을 써놨었다. 다만 목락은 자는 백제 장군이다. 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끌고 400개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깨뜨리고 탁순에 관해서는 우리 학계가 두 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요. 어디냐면 대구를 주장하는 분과 창원을 주장하는 분. 그러니까 학계의 많은 분들이 절반은 대구 주장하고 절반은 창원 주장합니다. 비슷한 위치가 아니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팽팽히 맞서요.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결의 신라를 깨뜨리고 비자발은 창녕입니다. 이 비사, 불사 이런 지명이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어요. 전주하고 창녕입니다. 그런데 삼국지 통일전의 소국명을 보면은 마한조의 비사국 내지 불사국이 하나 있고 변진한조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불사국 또는 비사국. 맞습니다. 이 비자반의 창녕이 맞아요. 남가라는 김해입니다. 예전에 제가 남가라가 김해가야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남가라는 용어는 일본서기에만 나오고 삼국사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뭐라고 나옵니까? 김유신을 뭐라고 해요? 남가라 시조, 남가야 시조, 수로왕의 12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요. 남가야가 김해입니다. 그 다음에 탁국, 연국이나 회국이라고 있기도 하는데 관계없습니다. 이 경산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안라는 하만, 다라는 합천, 그 다음에 탁순 앞에서 했고 가락이 대가입니다. 고령의 칠국, 여기에 신라와 임나는 없어요. 이걸 평정하였다. 신라는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임나는 왜 없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임나를 집어넣으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아닙니까?
그 삼국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에 알 수 있는 건 이따 보는데 상식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백제와 외국의 통교원은 중간에 있는 나라가 임나입니다. 그래도 임나를 먼저 취하지 않으면은 백제와 외국 사이 통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칠국평정 이전에 이미 임나가야가 백제에 의해 평정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와 고해진이 전라남도 남부인데 강진설과 해남절이 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강진이나 해남이나 위치는 비슷합니다. 남만 친미달에 남쪽에 있는 친미달에 강진설과 제주도설이 맞서고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르죠. 남쪽에 야만족 친미달에라는 뜻인데 그냥 친미달에면 강진도 볼 수 있을 텐데 남만이라고 쓴 걸 볼 때 저는 제주도가 유력한 것 같아요. 제주도가. 무찌르고 백제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 또한 군제에 만났다. 그때 비리 벽중 범위지 반고 사업이 항복했다. 통설은 뭐냐면 한멸망입니다. 이때 한멸망. 이때 이제 저 원문 중요한 부분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지명 중에 일본 열도 지명과 한강유역 지명은 단 하나가 나옵니다. 없어요.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낙동강유역 지명까지만 나와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솔은 해설을 하냐면 신공 55년주에 백제 초고왕이 죽었다. 그 다음에 백제 초고왕이 죽은 375년인데 근초고왕이 50년 왕자 귀수 근구수왕이 즉위한 게 370 왕이 6년인데 75년에 근초고왕이 죽었으면은 55년 6년 전이면은 여기서 6년 빼면 369구나. 그래서 이게 369년이라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요. 만약 이것이 없어요. 이 기록이 없다면 몇 년인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62년주에 천황이 사지비계를 보내시려 이 사지비계가 뭡니까? 사산오계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랬구나. 여기도 신라를 치니까 여기도 신라를 치니까 맞나보다. 그 다음에 응신 20년 목만치는 목낙은 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에 인을 넣은 자식이다. 여기도 지금 다 신라를 쳤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는 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통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라도 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서기와 삼국사기는 뭡니다. 1번 서기의 인명이 서로 다른 사건에 출연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앞에 신공 46년에서 52년 사이에 가야 칠국 평정에 나오는 인명과 뒤에 나오는 인명은 전혀 그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인명이 동일 인명이 출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가 원사례고 앞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초고왕이 언제 죽었다. 귀수가 근구수왕이 언제 됐다. 그래서 그게 원사례고 앞에 신공 49년에 나와 있는 초고왕 이런 거 좀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일본 서기 편자들이 본 원사료에는 초고왕, 백제왕, 초고나 귀수라는 이름 없었을 거예요. 아예 없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다른 이름이 있거나 그렇겠죠. 이제 그 사산옥이나 목나 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죠. 뒤에. 그러면 뒤가 원사료고 앞이 맞는 거예요. 삼국상에는 목지국의 흔적을 지운 사서이므로 접촉 대상과 이유는 지웁니다. 지워요. 그 다음에 접촉 장소를 구체적으로 탁순이라고 쓰면은 저 목지국 영토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그런 경우 방향만 쓴 겁니다. 방향만 적어요. 그다음에 날짜는 그대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있어요. 근초고왕이 언제 백제왕으로 공립됩니까? 368년 봄 3월에 근초고왕이 공립이 돼요. 삼국사에 보면 368년 봄 3월에 공립되는 뭐예요? 황해도가 근초고왕의 시민이 되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남부 통치가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왕이 가만히 있어요. 다음해인 369년에 고구려 공격이 시작돼요. 그리고 두 나라의 전쟁이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 사세에 나오는 4세기 후반 목지국 진왕들이 나와요. 뭡니까? 여구왕은 근초고왕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근초고왕이 한강 북쪽으로 천도해가지고 여구왕과의 갈등을 해결합니다. 이 여구는 목지국 진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수 13대 진왕, 여휘도 마찬가지예요. 여휘도 진사왕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휘왕이 388년에 실각이에요. 아니 어디에 여휘왕이 388년에 실각합니까?
삼국사기로 아는 겁니다. 삼국사기 어디 나옵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진왕은 교체 평균 3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본서기 5세기 7대 왕조예요. 일본서기 5세기 7대 왕조가 목지국 본기인 겁니다. 목지국 본기이기 때문에 일본서기 5세기 7대 왕조를 보고 목지국사를 연구를 하게 돼요. 지구에도 공립 전까지는 왕세를 칭해요. 진서 백세 왕세 여휘나 송서 외왕세자 흥해요. 왕이 돼도 공립이 안 되면 왕세를 칭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공립이 되면은 세자 기관도 자신의 제위기관에 들어가고, 공립이 못 되고 투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제위기관에는 앞이나 뒤 공립된 왕에게 속하고 자신은 왕력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백제본기 1, 2세기 3로왕 시대 원조 다음에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조를 봉틀에 돼 있어요. 백제 왕은 3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립된 사람이 3명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백제를 통치한 사람은 2배 이상, 6명 이상 많습니다. 딱 3명만 공립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됩니까?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의 끝으로 신라, 아찬, 길선이 망명을 하면서 다시는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삼국사기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니까 되게 국가가 멸망하니까 목지국 진왕이 담로주를 봉해요. 삼국사기 함성백제의 통치자를 봉해요. 그게 초고왕입니다. 네가 가서 통치해라. 그래서 권한을 줘서 책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일본서기 5세기 7대 왕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왕제로 똑같아요. 양쪽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본서기가 기록하는 건 뒤 사료 인명을 보고 앞의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앞의 삭제하는 겁니다. 뒤에 초고왕이 죽었다, 귀소왕이 되었다, 뭘 삭제해야 돼요? 요걸 삭제해야 돼요. 이거 없었어요. 일본서기 이 지필진 본 원사료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백제왕, 초고왕자 귀소라는 내용은 집어넣은 거예요. 뒤 보고.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지비괴를 보내실 날, 사사하게 지워야 돼요. 목만치는 목락은 자신을, 또 나오는 거 지금 여기 딱 지우는 겁니다. 지우고 사건을 포야 되는 겁니다. 지우고. 그러면 어때요? 무슨 근초고왕이 뭐 했다거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틀렸어요. 근거수왕이 무슨 목락은 자, 이건 없었어요. 일본서기 지필진이 본 사료에는 없던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만들어 집어넣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집어넣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자, 목만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목만치는 404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04년 출생으로 웅진천도를 도울 때는 71세였어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삼국사기가 기록하는 목지국 접촉 흔적을 삭제하는 거예요. 군대를 통하는 경우 시간과 장소만 남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지, 가서 뭘 했는지, 왜 갔는지 이런 다 빼는 거예요. 그러나 신라가 군대를 동원했다 하면 이유는 추정할 수 있어요. 멸망한 가야가 7국인데 그 중에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이거죠. 어느 나라를 구원하느냐. 신라봉기는 원칙적으로 남가야입니다. 남가야. 김해가야만 기록했으므로 남가야를 도우러 갔다면 이전에 남가야와의 혼인동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혼인동맹. 혼인동맹이 뭡니까? 봄에 화친하는 거예요. 백제봉기, 신라봉기도 마찬가지인데 봄에 화친 사신을 교환하는 것은 특히 3월을 선호하는데, 아무튼 봄에 화친 사신을 교류하는 것은 국혼입니다. 국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가야와 화친은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봄 3월에 최종적으로 7국이 멸망하고 두 지역 정복하고 사업이 항복했다네요. 전쟁의 시작과 끝이 한 달에 모두 끝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가야 7국 멸망시키는데 1국에 5일만 잡아도 5칠 35, 4일만 잡아도 4칠 28이에요. 정복하고 어떻게 다 오고 계세요? 그런데 일본서기에 3월이 나와 있는 것은 전쟁이 시작됐는데 왜군이 합세한 게 3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군이 합세한 건 3월이지만 전쟁은 언제 시작됐느냐? 신라군은 이제 가야를 도우러 갔다면 2월에 출병했다는 거는 합당해요. 2월에 출병했다가 3월에 전쟁이 끝나고 신라는 안 망하고 신라군은 귀환했을 거라고요. 자, 장소는 방향만 적는 겁니다. 만약에 김해를 방어하려면 김해로 들어가는 입구를 방해해야 돼요. 창원에서 백제 외락을 막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제가 대충이라고 한번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김해고,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경주예요. 그리고 여기가 김해바다입니다. 김해바다예요. 당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해바다가 김해평해가 되는 것은 5세기 다 메꿔져 가지고 이제 김해평해가 되는데, 부산이 이게 임나가입니다. 임나. 그 다음에 김해가 남가예요. 만약에 김해가야를 방어하려면 경주에서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서남쪽으로 군대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서남쪽으로 군대가 이동해야 김해를 방어를 해요. 김해 방어를 하면 김해 앞에가 돼요. 여기가 창원입니다. 창원. 그래서 창원에서 백제 왜군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막아야 김해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원이 방향 서남쪽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주에서 서남쪽으로 출병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월달에 멸망했어요. 신공 49년 3월에 이 멸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가야는 전쟁 후 신라 본계 상당 기간 사라져야 해요. 정말로 가야가 사라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해 17년 212년이 가야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정기가야. 그리고 가야가 한 268년 동안 없다가 소지 3년 481년에 다시 가야가 출현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야가 망했다는, 즉 가야 7국이 평정됐고 그 가운데 김해가야가 있었다는 일본도의 기록은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내해 17년을 끝으로 268년 동안 가야가 없는가를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망한 겁니다. 신라는 망하지 않으세요. 신라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2월에 출병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남쪽으로 갔다가 3월에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라군은. 그 다음에 멸망한 가야 7국에 왜 임나가 없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임나는 먼저 멸망해야 돼요. 자, 이제 신라 10대 내의사금조의 가야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의사금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년 200년조에 나오고 201년조에 드디어 봄 2월에 나옵니다. 201년 춘 2월 가야국 청화. 봄에 두 나라가 화친하는 것은 국호네요. 국호에는 뭐예요? 이 내의사금, 신라 내의사금 딸이 가야국 왕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가야국 왕이 삼국유사를 보면 20부 왕비가 돼요. 물론 왕비가 한 명은 아닐 겁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가야는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어서 가지고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당시 신라가 변질한 지역의 강국이었어요. 최후 강국이기 때문에 신라와 혼인 동맹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류식지, 이 일식기로 나오는데 신라의 일식기로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와요. 그 통일신라에 나옵니다. 그 앞을 전기 일식기록, 뒤를 후기 일식기록이 나오는데 중간에 없는데 전기 일식기록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된 201년에 이때 기록이 실제로 마지막입니다. 이후로 일식기록이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이 무렵에 양자강 유역에서 손권의 오나라가 건국됩니다. 오나라가 그러니까 손권이 왕이 된 게 200년이고 이때 양자강 유역에 강력한 국가가 들어서면서 2세기의 후반기의 그 대규모 혼란으로 인한 이탈, 그 유의민이 안 생깁니다. 이때 끝나요. 그래서 왜 일식기록이 여기서 끝나느냐? 손권의 오나라가 등장함으로 해서 양자강 유역에서 한반도, 구체적으로 신라로 이민이 중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와요. 양자강 유역에서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3세기 초에 양자강 유역에서 신라로 이민이 끝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3년 말갈 범경, 이게 대방군 설치 기록인데 제 책을 보십시오. 왜 이게 대방군 설치? 아니 그럼 여기다 대방군 설치했다고 써야지 왜 말갈 범경이었습니까?
어떻게 삼국사기를 읽는가? 제 책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05년 배진충 일벌찬 국정에 참여시키다. 진충이라는 사람의 이 일벌찬으로 임명해 국정. 이거 정확한 기록입니다. 왜 정확한 기록입니까? 백제에서 북부가 뭐예요? 백제 북부가 말갈부입니다. 북쪽에 말갈인들 집단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백제 북부의 말갈부의 성씨가 진씨예요. 진씨이기 때문에 말갈이 번경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약간 더 되고 정확한 겁니다. 이 말갈의 지도자인 진충이 신라 북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었는데 208년 보십시오. 봄 2월 왕이 서쪽의 군과하고 순찰하고 열흘 만에 들어왔다. 시간 정확히 줬어요. 장소도 서쪽으로 군은 서쪽으로 줬어요. 열흘 만에 이 순이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지 가서 뭐 했는지는 안 나오죠. 그건 뭡니까 이건? 전쟁 대상이 삭제된 기록으로 금강유역의 마한소국과 전투를 벌이고 온 겁니다. 열흘 동안 금강유역 마한소국들과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름 4월 외인 범경. 여름 4월에 208년 여름 4월에 외인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임을 보내서 막해하였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해 207년에 임나가야가 멸망한 겁니다. 아니 외인 범경한 것도고 임나가야가 멸망한 것도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 책을 보십시오. 삼국사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임나가야가 207년에 망했구나.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가야 칠국 평정을 때는 20년 지우니까 임나가야는 가야 칠국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임나가 먼저 멸망해야 남해안에 그 외국과 교통로가 열리는 거고, 그 부산은 뭡니까? 한일 간에 있는 해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충지예요. 그래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면 임나가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게 왜가 임나가야인데, 임나를 목지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209년에 포상 8국이 가야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왕조가 구원을 청하고 신라가 구원해. 왜 신라가 구원합니까? 구원 청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약 8년 전에 9년 전에 8년 전이군요. 내이사금의 딸이 가야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자, 여기 212년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가야 왕자를 인질로 했다. 가야가 왕자를 신라로 대피시키기로 보고 있어요. 신라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가야 기록 공백 268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적정원 시절에 언제 가야가 망했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건너뛰겠습니다. 그 중에 32년 보세요. 32년 227년 봄 2월 순수 서남군읍. 왕이 봄 2월에 서남군읍을 순수하고 3월로 한 3월에 돌아왔다. 배 파진찬 강원 위 이찬 파진찬 강원을 이찬으로 승진시켰다. 강원이 공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왕이 봄 2월에 서남군읍을 돌아보고 3월에 돌아왔다. 파진 강원 이찬했다.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쓸 때 뭐 백제와 전투했다. 그 백제는 목지국이에요. 그 당시에 삼국사기 백제라는 국호를 쓸 수가 없었어요. 다른 국호를 썼기 때문에 그 백제는 목지국 얘기합니다. 목지국이라든가 구체적인 전투 상황, 전투 지명 그런 것들은 싹 빼는 겁니다. 빼고 뭔만 쓰는 거예요. 시간과 춘 2월에 가서 서남군 방향하고 3월에 와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북은 내희상금 32년 227년이에요. 봄 2월 순수 서남군의 3월 환. 왕이 봄 2월에 서남군을 돌아보고 3월에 돌아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공황후 49년조 같은 그런 사건의 기록을 삼국사기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거죠.
뭐 김부식이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마 통일신라 시기에 목지국 기록 삭제될 때 정동이 됐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만 딱 남는 거죠. 왕이 봄 2월에 서남군을 돌아보고 3월에 돌아왔다. 이게 바로 그 사건. 이 서남군이 어딥니까? 창원이에요. 창원. 바진창. 신라군이 출동한 탁수는 경주에서 서남쪽이므로 창원입니다. 예, 대구설 주장하신 분들은 좀 악하게 됐습니다. 삼국사이가 서남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김해를 방어하려면 창원으로 가야 한다. 창원설 주장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삼국사위가 창원이 맞다고 창원 손을 들었어요. 이제 대구설은 없어질 겁니다. 당시 목지국 백제요. 목지국 외국 연합군과 맞선 신라군의 지휘관이 강원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즉 육가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중에서 앞에 세 개 누가 언제 어디서 강원까지 포함해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세 개만 무엇을 어떻게 왜는 빠진 겁니다. 삼국사기에 삭제하여 4세기 이전에 중국 사서나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안 나오는 존재 그 뭡니까? 외의 즉 목지국입니다. 목지국인 거예요.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맨 왼쪽이 서기, 그 다음에 일본 서기, 삼국사기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171년에 일본 서기 일본 171년에 이 중해 2년입니다. 이때 비미호가 23살입니다. 나이가. 제가 나이를 쓴 것은 좀 더 합리적, 이게 합리적이었다는 걸 그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때 중해의 왕비가 돼요. 그 다음에 173년 2년 뒤에요. 2년 뒤에 중해 9년에 중해가 급사를 해요. 아니 중해 2년이 171년인데 중해 9년이 왜 173년입니까? 제 책 보십시오. 제 책을 보시면 어떻게 일본 서기 기년을 정확히 아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 173년에 이 중해 9년 일본 서기에 왕비 비미호가 26살인데 중해가 갑자기 죽어요. 중해가 갑자기 죽자 무슨 얘기 봅니까? 외국 대란이 발생합니다. 외국에. 그런데 이 중해가 죽고 비미호가 왕이 되면서 신라의 도움을 청해요. 대란이 발생하니까 이게 아달라이 사금 20년입니다. 여기에 외왕 비미호의 친선 사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비미호가 신라에 사신 보낼 때 26살이었어요. 그리고 6년간 내란 후에 179년에 비미호가 이 원년이 32살의 왕이 돼요. 이게 신공 원년입니다. 즉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 서기는 6년 대란기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179년의 신공 원년이에요. 그 비미호 원년이고 32살의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년이 신공 23년이 비미호 23살 때입니다. 비미호 23년이에요. 53세예요. 53세 때 신라가 가야와 혼인동맹을 해요. 혼인동맹 서로 간에. 그 다음에 207년에 임나가야를 통합합니다. 목지국이 임나가야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공 34년이 신공 3 비미호 34년이요. 이때가 비미호가 64세였어요. 그때 이제 가야 왕자가 인질로 신라로 가고 정기가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480년까지 268년 동안 가야 기록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신공 46년이 비미호 46년인데 이때 비미호가 77세였어요. 이미 할머니 됐을 때입니다. 이때 백제와 최초로 교섭을 해요. 백제에서 불러가지고 목지국 진왕이 너희들 군대 동원하라 이거죠. 그때가 신라 내해 29년입니다. 대략 목지국의 8대 진왕 정도 봐요. 8대 대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8대 정도 30년을 한 대로 보면 대충 이쯤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공 47년에 외가 신라와 최초로 교섭해요. 이게 225년이에요. 그 다음에 226년은 기록이었고 207년이 신공 49년입니다. 비미호 49년인데 이때 비미호가 80세였어요. 신공 49년에 이때 가야 칠국이 평정됩니다. 구체적으로 3월달에 평정되는 거죠. 내 32년입니다. 2월에 서남쪽 군음을 3월에 귀환했다.
대충 이 진왕. 그런데 왜 칠지도가 이때 안 가느냐? 왕이 죽었어요. 아마 나이가 많던가 죽었을 겁니다. 그래 목지국 발등이 진왕이 죽어요. 그 다음에 신공 50년에 백제 사신 보내요. 빨리 약속 지켜라. 달라. 못 주고 있어요. 대혼란이라. 이 백제는 목지국입니다. 금강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 신공 그 비묘의 사신이. 그 다음에 신공 51년도가 비묘 51년 때 82세예요. 또 백제 사신 보내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못 주죠. 230년에 신공 52년 비묘 50에 83년 이때 칠지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목지국에 새 왕이 지정됐어요. 새 진왕이 즉위해가지고 외국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먼저 선왕이 못한 외교 문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 칠지도로 이 아직 즉위했지만 공립이 안 됐으니까 뭐라고 씁니까? 백제 왕세자를 칭해야 되는 거예요. 공립되면 이제 세자가 되는 거야. 띱니다. 그래서 칠지도로 비미호를 외왕에 책봉하는 거예요. 230년이 뭡니까? 정확히 위태화 4년이에요. 그 다음에 238년에 신공 60년 이 비묘가 91살 때 친위외왕 책봉을 받아요. 그러니까 칠지도로 책봉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비묘는 위나라 사신을 보내요. 위나라를 접촉해가지고 외왕 책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38년에 받아요. 칠지도가 먼저 나와요. 칠주 책봉이. 만약에 친위외왕을 먼저 받으면은 목지국으로부터 칠지도 책봉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목지국으로부터 칠지도를 통해서 외왕 책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친위외왕 책봉은 불가능한 겁니다. 당시 외국에 수십 개의 소국이 있는데 비묘가 외왕 책봉을 받아야 된다는 명분이 않습니다. 이때 목지국으로부터 백제입니다. 칠지도로 외왕 책봉을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위나라를 접촉해서 238년에 외왕 책봉을 받는 겁니다. 칠지도 책봉이 왜 필요했는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공 67년에 98세인데 이때 위고구려 전쟁이 벌어져요. 245년에 위고구려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퇴로를 차단당한 위군이 뭡니까? 오한선비계 유목민족 금화군단이에요. 변한 지역으로 남하에서 변한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 지역의 가야인들이 대거 큐슈로 이주하게 돼서 무엇이 됩니까? 이 야유 시대가 끝나고 일본의 전기 고분 시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를 세대요. 신라는 247년에 비묘는 이때 죽어요. 신공 69년 이 백세를 죽는데 비묘가 죽을 때 신라의 조분이 사금이 죽고 처음에 사금이 죽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라에 들어온 위군이 왕의 아들과 손잡고 조분이 사금을 죽이고 그 동생을 그 왕의 동생을 왕이 옹립해요. 위군이 신라 왕을 교체하게 되면 그게 처음에 사금의 원년이에요. 자, 그러면 타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227년 가야 칠국 멸망에 대한 타사서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자세한 건 제 책을 보십시오. 간략히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어떻게 기록해요? 삼국유사는 가락국기의 남가라 왕정인데 전기왕 5명의 제위기간을 180년 했어요. 그래서 왕동 공백을 메꿉니다. 앞에 5명과 뒤에 5명이 있는데 뒤에 5명은 정상이에요. 앞에 5명의 기록을 늘려가지고 가야사 공백을 메꾸세요. 파만사가 제조명 제치보면 복원 왕력이 좀 더 정확한 제위기간을 복원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후한서를 보면 후한서가 언제입니까? 고구려 위 전쟁 이전이 후한서고 이후가 삼국지예요. 이전에 벌써 어떻게 됩니까? 진왕이 통치하는 사만체제가 완성이 되세요. 근데 변한 지역이 진왕의 통치하에 들어갔음을 공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한서로 사만체제가 완성됐음을 즉 가야 칠국이 이전에 멸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만체제는 삼국사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마한은 언제 통합니까? 1세기 초에 서기 9년입니다. 마한의 한강역과 금강역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담르제를 통치해요. 잘게 나눠가지고 후왕 줘가지고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제가 금강역의 목지국의 형이 비류가 건국한 목지국이 남고 동생이 북상해요. 동생이 원조가 한강역으로 북상해서 위리국으로 분립하는 거예요.
백제가 두 개로 분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안 언제 통합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초고왕, 구수왕 때 진안적을 통합해요. 그래서 2세기 중후반에 사로국과 우유국을 제외한 나머지 진안 6국을 통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진안적을 6국을 통합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삼국사기에 정확히 나와요. 국가를 강제로 분할해요. 강제로 분할해서 절반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 다음에 변화는 언제 통합해요? 변화는 3세기 초에 임나가야는 207년, 나머지 가야 7국과 마르 영사강역은 227년에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삼한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3세기 중후반에 영산강역 옹화묘 집단이 목지국의 중앙부대에 진출하게 돼요. 추천했는데 이들이 5세기 되면 전국 각 지역의 지방 세력의 성씨가 나오는데 영산강역 옹관묘 집단의 성씨가 대표의 세 개입니다. 부여씨, 영산강역 중류에서 농사짓던 집단 부여씨, 목씨는 영산강 하구에서 주로 장사하거나 뭐 그런 집단 목씨.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부여씨, 목씨, 사씨가 영산강역에서 옹관묘 쌓던 집단입니다. 이들이 목지국의 중앙무대에 진출하고 4세기에 부여씨가 목지국의 왕통을 장악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삼국사기에 되면 어떻게 목지국이 부여씨가 목지국의 왕통을 장악하게 되는가 아주 철자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 통일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변환적 소국명이 나와요. 망해가지고 목지국의 통치에 들어가면 10년 후에 국명을 바꿉니다. 국명을. 그래서 가야 7국의 명칭이 227년에 망했으니까 이 10년 후면 237년에는 국명을 다 변경했을 거예요. 삼국지 통일전은 260년 되니까 변경된 국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7국의 명칭은 삼국지 통일전 변진한 국명에 안 나와야 됩니다. 다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와요. 임나 포함해서 일부 안 나옵니다. 신라는 나와요. 사로국으로 나옵니다. 신라는 안 망했으니까 당연히 사로국은 안 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라는 국민이 생존했어요. 그 다음에 진서도 마찬가지예요. 4세기까지 삼한체제가 유지돼요. 그러면 삼한체제가 언제 해체됩니까? 이 삼한체제를 고구려는 뭐라고 합니까? 잔국. 잔국이 뭐예요? 무슨 뭐 찌끄레기 국가들, 쪼각 국가들 이런 뜻입니다. 쪼가리 국가들. 고구려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고구려인 눈에는. 고구려 광개통한 공격으로 4세기 말 5세기 초에 목지국의 삼한체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3세기 삼국사기 신라봉 기록이 단 한 달도 안 틀립니다. 한 달도. 삼국사기를 어떻게 읽는가 읽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연도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 쫙 검증해 보면은 가장 읽기 어렵다는 게 신라봉기인데 신라봉기 기록들이 혁거세 건국부터 시작해서 4세기까지 90%가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한 달도. 제가 아마 그 지금 전기신라사를 한번 써볼까? 전기신라사 연도 증명하는 겁니다. 연도. 일본서 읽는 방법을 하면 세 가지를 만들고 왔어요. 첫째, 자체적인 모순이 없다. 둘째, 한중 관련된 모순그런 사료가 있다. 셋째, 모든 고고학 사료가 일치한다. 그러면 앞에 무슨 뭐 근초고왕이 어떻고 근구소왕이 어떻고 몽라근자가 어떻고 다 틀렸어요. 그럼 틀린 거 어떻게 되냐? 저자에게 틀린 책과 논문이 휴지가 되는 행운은 없다. 휴지 안 됩니다. 휴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쓴 책과 논문들이 돌아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책과 논문이 돌아와서 자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책 한 권의 사람은 한 권이 공격하고 책 두 권의 사람은 책 두 권이 자신을 공격해요. 논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책이나 논문 쓸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쓰면 내가 쓴 내 책과 논문이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